그래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는데 9988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9%입니다. 알려진 거하고 다르죠. 그럼 전체 매출액 규모는 어떠냐? 88%예요.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을 다 합쳐도 숫자는 1%, 그리고 매출 규모도 12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거의 모든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재벌기업 위주로 돼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동안 메르스 137번 환자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좀 뒤숭숭했습니다. 근데 금요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137번 환자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격리가 해제됐어요. 그리고 137번 환자는 지금 거의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이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고 이제 격리 환자도 몇 명 남질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관악구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.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시장도 다니시고 식당에 가서 모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의 2천억 그 긴급 지원 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공정하게, 그리고 오히려 저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야죠. 그리고 그 액수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,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, 서울대가 시흥으로 혹시 이전할지 모른다는 좀 잘못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,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, 시흥시가 땅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서울시가 국제 캠퍼스를 만들까 말까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.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리고 설사 국제 캠퍼스를 만들더라도 서울대에 있는 단과대학 학과 하나가 그쪽으로 옮겨가질 않습니다. 관악 캠퍼스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, 그리고 국제 캠퍼스가 가는 건데, 한라건설이 거기다 아파트를 분양하느라고 너무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 관악구민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.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. 근데 또 마침 제가 사실은 그 상임위가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있어요.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계속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, 오늘은 이제 그 듣기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. 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고, 제가 어떤 부분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듣고 잘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. 그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 부분은 한번 만나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해보고, 안 되면 제가 뭐 발의를 하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가공과 제조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한데, 그런 작업장을 저희들이 소상공이다 보니까 뭐 자금과 여러 가지 부족으로 아주 준비를 못했습니다. 지금 한 그 192평 되는데 200평 지상 2층 지하 2층인데 지하가 한 80평, 지상이 70평입니다. 네. 가공을 해서 지상 1층에다가는 저희가 뭐 저희 협동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소세지 체험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3차 산업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어린 길이나 있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도 인식을 하면 좀 그게 6차 사업,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사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희 조합장님이나 저희 조합원분들이 요 부지에 대해서 좀 임차를 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조금 진척시켜 보면서 필요하면 별도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고요. 송 의원님이 우선 요거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
우선 좀 먼저 확인을 해봐주세요.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소외계층도 돕는 그런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될 거고요. 또 지금 구청 앞이나 이런 공간들이 거의 다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우리 관악에는 이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거의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소상공인들 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메르스 사태 지원 예산 2천억 나왔죠. 지금 지원이 됐죠. 그리고 다른 어떤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 인구 활동 중에 90%가 소상공인입니다.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라든가 편의를 제공해줘야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거든요. 저희 인원시장은 주차장도 안 돼 있고 고객센터도 없고요.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. 그리고 아케이트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뭐 그때 건물주 반대로 인해서 지금 뭐 원인 상태인데 한 4년 사용해 보니까요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. 그다음에 아케이트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저 장관님이 방문하셨습니다. 뭐냐 어디 장관?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직접 현대화 시설이라고 했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해서 다시 이제 아케이트 공사를 다시 하겠다. 그래가지고 지금 올려 있는 상태고요. 근데 비해서는 참 여기 그 건물 주인들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아케이드를 했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텐데,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아니 우리 관악군 뭘 하더라도 이 부지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. 관악구 면적의 절반이 관악산이에요.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여간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대목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여간 이전에는 좀 나이 드셨던 분들이 회장하셨고 우리 김봉현 회장님, 마우영 회장님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여간 인원시장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와가지고는 단돈 500만 원도 못 갖고 간다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. 왜냐면 7, 8등급은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햇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희망재단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자금도 많이는 왔지만 과연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이거는 예. 좀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받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점점 악순환이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신용평가보다는 이렇게 전통시장이든 보면 그 매년 세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그거로 좀 평가를 좀 약간 해주신다고 하면 구제 받으실 분들도 많은 거고, 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씁니다. 네네. 그런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.5에서 1.7% 쓰는데 저희 매장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,000건 정도가 나오는데 한 1,000건 정도가 체크카드입니다. 그러면 그거를 수수료로 따져보니까 한 800~900만 원, 많게는 한 1,000만 원까지 체크카드 수수료를 내더라고요. 1년에. 예. 예. 저희 뭐 사실은 카드 수수료를 제가 17대 의원 할 때부터 그래도 계속 조금씩 낮춰오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체크카드는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와가지고 쓰면 바로 통장에 빠져나가는데 그렇죠. 수수료도 1.7이지만 3일 있다가 들어옵니다. 저희 통장으로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신용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. 예, 그러면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순환인 되기, 자금 순환이 좀 힘드시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사흘 있다 간다는 것도 참 예. 그건 뭔가 좀 소비자들한테는 바로 빼가면서 왜 제 돈을 3일 있다가 주냐.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. 예. 알겠습니다.